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좌장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좌장은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도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였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규훈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재난영향부서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님이십니다. 지민구 인천광역시 하습과장님이십니다. 정진욱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십니다. 최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자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은 이도균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자분 감사합니다. 이번 그 심포지움의 자장을 맡게 된 인천대학 환경과 이도균 교수입니다. 먼저 동구청의 환경 개선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환경단이나 환경청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저를 또 자장으로 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또 이 환경 복지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이 좋은 심포지움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실 이순학 위원님 좀 늦게 오셨지만 오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환경도시 선도 및 오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가자수 처리장 및 유수지 개선 방해에 대해 참석해 주신 각 패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발제자분과 또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 분당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재난영향분석팀장이신 윤규옥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청 자연재난과의 문규훈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김기현 소장님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발표 자료 8페이지에 홍수량 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다. 2011년도 연구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2020년에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제 성능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홍수량 산정이라든가 이런 공식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의 자료가 좀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16입니다. 16페이지요. 네. 네. 그리고 성남유수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하이워터 레벨이 지금 3.54m로 나와 있는데 이제 4.43m가 맞고 로워터 레벨은 마이너스 0.39m가 맞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방제 성능 검토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을 적용했을 때 유수지 수위는 해발 3.54m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성남 유수지의 하이워터 레벨이 4.43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방제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관측 기록상 최고 내수위가 해발 2.27m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6m의 여유 수위가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어 저희 시에서는 유수지 증설과 펌프장 증설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수지는 집중 강우 시 저지대 홍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국토계획법상 방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유수지의 점검과 정비 등을 통해 유수지가 본연의 방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요. 유수지 내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활용 방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수지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개발은 불가능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되는데 이때 그래서 유수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되고 이때 협의를 하실 때 재해 영향 평가와 같은 협의 절차를 거쳐서 홍수 등의 재해 발생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제 유수지를 활용하시면서 이제 인근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저지대도 많고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천교와 성남 유수지는 서해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해수면 상승이 이슈가 되는 이 와중에서 이제 재해 예방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남 유수지가 방제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방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노는 땅이고 이제 뭐 하상에 활용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수지가 저지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집중 강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일대에 많은 물들이 순식간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유수지의 배수유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요. 가장 먼 배수유역에서 성남 유수지로 유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오송 지하차도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게 됐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유수지를 활용할 때는 이런 재해 영향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광역시 재난위원회 문기옥 팀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유수지의 본연의 목적인 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그리고 유수지 공공개발 활용 관련해서 인천시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패널 분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신 박옥희 패널 분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가자천을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가자천이라고 얘기되어지지 않고 성남유수지라고 표현이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거기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건천이라고는 하지만 물길들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갈대군락이 많이 갈대군락이 가장자리와 안쪽까지 많이 치고 들어간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게 오리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6등급이라고 하는 최악의 체질이에요. 사실은 그 수질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들이 사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사실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자천에 관련하거나 성남유수지나 인천유수지에 관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민원으로 받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악취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서 방제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이 잠겨요. 아니면 뭐 이 저수용량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에 관한 민원보다는
근 20년, 25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 받았던 모든 민원의 근원은 악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홍수 방제에 관련한 얘기의 내용으로 이거를 풀어가기보다는 지금 이 민원의 내용들이나 주체나 이런 것들은 차직광고를 만들고 또 펌프장을 만들어서 홍수 방제의 기능들을 제대로 갖춰가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지만 그럼 이렇게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문제들, 그리고 공장 지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않는 것에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먼저 전제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얼마 전에 서구청에서 대규모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시와 같이 함께 해서 지금 이제 성남유수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은 차직 광고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하수와 또는 우수를 제대로 잘 분리해서 관로를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에 많은 업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서구청에서 특별하게 단속을 했지만 140여 개 사업장 가운데에서 40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20%가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이 차직관로 설치와 펌프장하고 관계없이 이 성남유수지라는 공간 안으로 실질적으로 오폐수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물론 이제 그 온이의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그 어떤 감시단의 구성이나 내용들을 좀 이어가서 지금 이제 오폐수에 관련한 것들이 방류되는 것들을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우선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적물에 관한 온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산, 아마 차직관로 예산을 만들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까지도 아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예산으로 설치하는 기간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준설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인천시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내수 용량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준설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문제를 풀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이에 관한 준설의 문제를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용량이 방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근간에 있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전문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인천유수지나 성남유수지에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그럼 가져갈 거냐, 주민들의 시설 또는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의견들을 주고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 지금 환경공단에서 대안들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 친수공간의 의미, 저희는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뭐 생태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온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태적인 복원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공간으로서 만들거나 또는 친수공간의 의미로 이제 주민들이 정말 여기는 악취가 나,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악취가 느껴져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에 관련한 것들의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나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만 친수 공간이나 또는 생태적인 공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의 관련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거버넌스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주민들이 포기하셨어요.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중간에다 손을 놓으셨어요. 예전에는 가자천 정화도 하고 쓰레기도 하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조차도 지금은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천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회자되었지만 일단은 이런 가자천의 모습이 하천이 아닌 유수지이긴 하지만 지금은 행정상의 이름이
그것들을 다시 살려갈 수 있는 곳에 힘을 모은다면 많은 주민분들, 환경단체들,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할들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족끼리 말씀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처장님께서는 그 중구 주민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민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 중요성과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버넌스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 분은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한천 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님이신 최혜자 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한천 살리기 추진단 최혜자입니다. 맨 끝일 줄 알고 마음 터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저기 했는데요. 환경공단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진짜 그 역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갖다가 논의 구조로 올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좋았고요. 또 그 인천교 오랜만에 인천교 얘기를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고향이 강하다 보니까 인천 오다 보면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인천교 거기를 이제 지나면서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인천교는 인천 분들의 특히 동구 분들의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죠. 뭐 시를 잘 읽지는 않지만 시에도 가끔 인천교 관련해서 이렇게 식구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동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물 관련해서 자산이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뭐 만석동 부두부터 해가지고 그 동구의 세느강인 그 수문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 이 성남 유수지 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구슬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슬을 깨워야지 되는데 구슬만 서말있지 이 구슬을 깨는 저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좀 계기가 돼서 이게 동구에서 이 인천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자 우리가 이제 동구에 있는 유수지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뭐 개선방안과 활용방안 등이 이제 필요하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토론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팀이 꾸려져야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해야 앞으로 한 2년 안에 이 관련해서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재난안전과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과의 본연의 업무는 안전한 홍수의 안전한, 재해의 안전한 부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역할은 재난안전과가 하는 거고요. 이 유수지나 뭐 여기 수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할 때는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보다도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부서가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면 관련 부서임에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려고도 안 해요. 먼저 담당 주관 부서에서 손을 내밀어 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출발할 때 승기천 원래 재난방재과 건설방재과가 추모부서였어요. 근데 그것만 그 방재 업무만 가지고는 승기천을 살릴 수가 없으니 수질하천과하고 업무를 해봐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오늘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심각하다면 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통합물관리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통합물관리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통합적인 이 관점에서 이거를 이끌고 갈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동구에서 먼저 요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한 동구청에서 요구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네,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고 새벽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해서 하나하나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서 전문가하고 행정하고 또 환경공단하고 전문가분들 의회 맞대서 보면은 방법이 나오겠죠. 100가지 중에 아닌 거 하나씩 제하다 보면 딱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동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 센터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데이터도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그럼 유수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활용할 건데 방제에는 문제 없으니 그 열흘 동안 물 빠지는 걸 두자고 355일을 그러면 횡하니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데 뭐 다른 동네도 많지만 불포천에 삼산유수지 가보세요. 평상시에 공원입니다. 산책로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유수지 활용 기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폭이 좀 좁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여기 또 폭이 좀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가? 여기에 나와있던 뭐 부유식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뭐 유수지를 개선하기 위한데 동부가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해서 저는 좀 논의의 자리가 자꾸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토론하지 말고 정책 과제로 해서 좀 연구 과제로도 좀 나와야 이게 좀 또 여기 또 우리 이순학 의원님이 또 이쪽에서는 또 제일 환경에 대해 관심도 많으니까 제일 많이 하시니 의회에다가 연구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 하수처리장하고 유수지 개선 방안하고 활용 방안 해가지고 머리 맞대서 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건가는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서 마음을 열고 좀 만나는 자리를 좀 자꾸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감사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현안에 대한 논의 지속성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인천시의 또 유연한 접근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순학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광역시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 사실은 하천이나 유수지 이런 데밖에 없어요. 산은 뭐 예전에는 월남치마였다면 주변 많이 깎아서 지금 이제 미니스커트가 됐죠, 다들. 그래서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유수지는 과거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한다면 활용 방안을 한다면 과거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 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남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과거의 모습으로 보면 개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조금 거의 뭐 자연 생태하천 비슷하게 발전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게 뭐 시의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 80년대 그러면은 개건너라고 했잖아요. 그게 인천대교였어요. 인천교였죠. 그 밑에 있는 유수지인데 이 부분도 사실 깨끗하게 하면 지금 뭐 6급수 정도 나온다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그 과학기술로 우리 저기 물 박사님은 최기훈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신경 쓰면 한 4급수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3급수도 만들 수 있고 돈이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의 관심이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옥기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오리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서구에 보면은 갯벌 부분에는 갯벌은 항상 발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갯벌취가 있습니다. 갯벌 냄새 자체의 냄새가 있거든요. 이제 도해지 사시는 분들, 서울이나 뭐 이 바닷가 근처에 안 사셨던 분들은 그 갯벌의 냄새를 악취로 인식을 하셔요. 우리 최혜자 그 토론자님도 제품 아실 거예요. 네, 강화 사람은 갯벌 냄새 많이 나죠. 예, 근데 이 갯벌 냄새를 이걸 악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갯벌 냄새는 갯벌은 고유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취가 아니고 갯벌 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고운 그 갯벌 개념들이거든요. 뻘 개념이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정화 능력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갯벌은 호기성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성 호흡을 해요. 왜냐면 그 뻘이 갖춰지기 때문에 밑에는 혐기성의 어떤 혐기의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갯벌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그 갯벌에 사는 그 개나 이런 것들이 또 호기성 그 월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그 많은 세상이 있어요. 혐기의 세계도 있고 호기의 세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좀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갯벌치도 그 우리가 악취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본래의 그 뻘의 냄새에서 그 더 발전할 수는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인천대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환경도 좋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그 널따란 그 물이 차 있는 널따란 그 공원이잖아요. 또 뭐 여기 동구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서구 분들이 하나도 안 오셨는데 사실 제가 서구의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농구를 보고 동구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에서 동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간담회도 한번 몇 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동구 자체로 끙끙 앓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얘기한 부분, 이건 뭐 공공의 부분이다. 그래서 공공기관만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을 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다 보면 공공 부분에서 주도하고 민간들이 좀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의 틀로만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수진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저 여기 뭐 동구 의원님들 몇 분 계시니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인천시 이순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뭐 악취평가 시 뭐 고객 갖고 있는 갯벌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고요. 또 시와 동구와 같이 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신 정진우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4, 5년 정도는 어떤 환경 관련해가지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한 국민입니다. 일단 여러 번 이 얘기를 하고 뭐 또 민원을 넣어도 좀 개선이 안 되고 뭐 그런 점이 많았고요. 좀 전에 지금 보면 동구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뭐 공무원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구 현안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위원님도 말씀하신 동구는 갯벌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악취 개선을 해야지 악취 문제는 뭐 동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4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동구의 전반적인 그 이사장님 계시니까 뭐 악취뿐만 아니라 비산이 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악취도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동구에 25년 살고 있는 정진욱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저는 상당히 반갑고요. 동구는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동구 전역이 악취 지역으로 현재 그 2017년도에 악취 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악취 지역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 또한 뭐 개선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에 여기 계신 분들 아까 계셨는데 가셨는데 우리 환경개선위원회라고 그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
그 이런 악취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뭐 패시브 샘플링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50 중구하고 동구하고 한 50곳에 패시브 샘플링 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 나왔던 그 물질이 고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모니아도 나오고 황화수소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여기 오늘 토론의 주제와 관계 있는 가자 하수 처리장과 그 동구 유수지가 실제로 그 비율이 좀 많이 나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뭐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2015년인가 그 강병원 의원이 이 전국의 고독성 물질 분포 노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인천이 42%로 고독성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 1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구는 악취 비율이 90.3%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지금은 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관심을 사실상 한 4, 5년 관심을 끊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처럼 그 동구는 크게 말하면 악취 천국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은 대기 문제인데 대기에서 비산되는 먼지들이 사실상 먼지 호흡기로 들어와가지고 몸을 유해하게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또 악취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철가루 냄새들이 이것도 악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구 해안가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기업들이 있는 그 고철 하역장에 있는 그 고철 가루가 물론 물을 뿌리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물을 뿌리는 거 가지고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루들이 이 동구나 중구, 서구 쪽으로 날려서 아주 그 고철가루 냄새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그 두산 뭐 이쪽 큰 대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선박 수리 업체가 만석동에 또 있어요. 거기는 또 이 외부에서 도색 작업도 하고 샌딩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 악취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구에는 건축 폐기물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되면 먼지도 날리면서 그 먼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시멘트 레미콘 업체들이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있긴 한데 그 새로운 시설로 가지고만 그 도로로 나오는 그 비산되는 그 시멘트 먼지에 대해서 원인이 있고요. 하여튼 중구, 동구, 서구에는 그 화학물질 취급하는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악취라든지 비산되는 냄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말씀하시는 그 가자 하수 처리장과 인천교 유수지는 아까 어떤 저기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사실상 공장들이 많습니다. 물론 닭 잡는 데도 있고 뭐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거기에 보면 위생 관련 뭐 사업체도 많고 근데 그 업체들이 과연 똑바로 하수관으로 해가지고 물을 저기 가자 하수 처리장으로 물을 보내느냐. 사실상 저는 한 15년, 20년 동안 봤을 때 뭐 정상적으로 보내는 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목격하고 봤고 그 당시 또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를 하고 했지만 개선이 사실상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자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 처리 시설도 있어요. 근데 분뇨 처리 시설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시설을 맡고 지붕을 덮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뇨라는 게 가스잖아요. 암모니아. 사실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주말 이런 때는 그 냄새들이 서구, 중구, 동구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좀 한 예로 들자면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가자 하수 처리장 주변에서 그 직관 똥차죠. 똥차들이 그 정화조 똥을 가지고 그 하수 처리장 들어가기 전에 한 차에 몰아넣기 하는 그런 행위도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후로 CCTV도 거기다 설치하고 뭐 또 이제 감시단도 해가지고 감시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하여튼 그 후로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날에는 이제 좀 냄새가 좀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 또 결학을 주민들을 모시고 결학을 들어간 적도 있긴 했었는데 결학을 들어갔을 때 그 담당자께서 그 가져와서 처리장에 물 그때 염소를 넣고 약품을 넣잖아요. 그럼 냄새가 좀 나니까 지붕을 덮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가끔 보니까 그 지붕을 한 반 정도는 덮었더라고요. 그 나머지 반 왜 안 덮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유수지 아까 가자천이 저는 이제 가자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성남 저수지라고 그랬죠. 성남 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 하수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그 불법으로 되는 하수관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되는 하수관은 없겠지만 아까도 화면에 봤듯이 그 알 수 없는 물 관로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로로 물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이나 뭐 이런 날에 방출이 되는 불법 행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냄새들이 화학품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 공장에서 나는 오폐수 문제 같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일단 추정을 하는데 사실상 요즘은 그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그 주민들이 모여서 줍킹 행사를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행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가자천 주변을 그 하수를 복개 뭐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가자 하수 처리장으로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스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유수지 약치 문제는 일단 뭐 준설도 뭐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그 동구 서구에 아까 말한 그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데 그 공장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탄속이라든지 관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탄속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동구, 서구, 중구에 뭐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악취, 비산먼지로 인해가지고 민원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구 주민 대표이신 정준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드려서 한 25년 동안 계셨으니까 그 현황을 좀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좋은 말씀 또 생생하게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한번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훈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동구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가 인천기 유수지 빗물펌프장과 가자사업소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지금 우리 정진욱 우리 주민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국장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정진욱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오랫동안 20년,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주민들의 민원이고 수건사항입니다. 이 수건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캄캄한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동구에 대해서 너무 인천시 균형발전이라는 말씀들만 하고 계시지 너무 동구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제 환경공단 이사장님 최경훈 이사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 이 환경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바 흔쾌히 수락하셨고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 발제를 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패널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동구의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한 청실호가 이제 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갯벌치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예, 저도 충남 당진 갯벌에서 내내 자랐고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인천에 올라와서 쭉 살고 있지만은요 갯벌치와 그리고 악취와 구분은 충분히 하는데요. 동구에는 정말 갯벌이 없습니다. 생태가 이루어지는 갯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구에 있는 갯벌은 거의 오염되어 있는 갯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제와 이제 토론에 심도 있게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주신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이미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고 했듯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책도 그 속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과 추진은 미비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오수와 폐수가 흘러드는 유수지에 유수지에 악취와 분유 냄새가 진동하는 삶의 춥고 여건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와 집행에서 어려움이 보이나 동구 주민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며 더 이상 동구 주민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내하며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2011년이군요. 2011년 인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발표한 인천교 유수지 주변 환경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입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3년이니까 12년이 지났죠. 그 당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수지 주변 악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악취 발생 원인으로는 도금공장 및 분유 처리장 등 사업장 악취 발생 원에 대한 대기 오염 원인과 하 폐수 및 퇴적투 부패 등이 수질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밖에 외부 요인으로는 인접공단으로부터 악취 물질의 유입 확산, 악취 원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악취 개선 방안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 차집, 수질 개선에 의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원의 개선, 준설에 의한 퇴적토 부패 방지 및 발생원 제거, 공단 지역 악취 배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대기 오염 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수림대 조성 등의 개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법적, 제도적 방안 수립과 함께 악취 관리 방법의 개선 및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 공간 조성 및 공간 활용 방안으로도 인천교 유수지는 북과 남쪽에 자리 잡은 기존 식생을 개선, 보완하고 현재 조류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지에는 중앙의 조류 서식을 위한 인공섬 조성, 이를 보존하는 생태 전 구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중요한 민원사항인 인천교 빗물펌프장 유수지와 가자사업소의 오폐수와 악취 문제에 대해 지난 10수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다와 같이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악취의 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같이 지난 2011년에도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처럼 말로만 하고 끝난다면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을 오늘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저희 유옥본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동구는 인천의 도시 확장과 눈부신 지역 발전의 이면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인천교 유수지도 인천 지역의 홍수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해결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끝으로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와 거시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과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심포지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8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유수지를 지어와 건턴하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치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현안 개선에 대한 집행과 추진에 대한 미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단발성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논의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패널 분은 인천 녹색 환경지원센터 실장이신 이주경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경입니다. 우선은 아까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유수지 활용 사례를 딱 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멍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천에도 그게 유수지가 아니라 일반 공원이나 시민들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인천에는 그럴 만한 공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실은 그 생각부터가 오늘 이 토론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 4호종 사업장에 대해서 IoT 설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1, 2종 사업장, 뭐 예를 들면 큰 사업장들에 대해서 TMS를 설치해가지고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 나오는 것들을 모니터링했다 그러면 이제는 4, 5종 사업장까지 의무화를 시켜서 배출 설비가 가동될 때 방지 설비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가동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이나 악취에 대한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환경부랑 그다음에 환경공단하고 뭐 저희 같은 기관에서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까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유수지 자체는 1990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재해예방 우선이라는 건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해예방에 대한 것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수지를 활용해도 재해 예방 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저질토, 악취에 대한 것들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인천 환경공단의 김기영 박사님께서 오셨지만 거기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2.9가 맞네 아니면 3.0이 맞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보다 신뢰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봐도. 다만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민분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만족을 못 하시니까 저는 수질, 저질토, 악취에 대한 것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공단에서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최근에 이순학 의원님께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생태하천 모니터링이라는 연구 용역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시민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저희는 그동안은 너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의견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께서는 여태까지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으로 저희를 따라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시민분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양호저수지라고 강화에 있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수질 등급이 나빠지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랑 저희 기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강화군에서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계신 주민 한 40여 분이 참여하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거버넌스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반영들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고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농어촌 공사의 우수 사례까지 작성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그러면 주민이 주도하에 주민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어떤 거버넌스가 좀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경 실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좀 요약하자면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하수과장이신 지민구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좀 시간의 여유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하수과장이지만 하수 업무에 대해서는 인천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에 지금 하수도가 지금 한 5,800km가 됩니다. 이 관로는 지금 뭐 선호로 연결하면 5,800km라면은 부산을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관로를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인천시에는 참고로 한 15개가 있습니다. 성을 제외하고. 그런데 인천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최초에 설치해서 운영된 것이 지금 가사 하수처리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그때쯤에서 93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현재 하수처리장의 그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류 수질이나 이런 뭐 좀 전에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악취나 이런 이 오염원에 대한 그 유입수 관리 이런 거를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의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2019년서부터 이제 차집 관로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을 해서 지금 21년도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소장님이 그 PPT에서 해줬듯이 전부 다 이제 관로는 전부 다 막아서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도시가 지금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공 하수도가 전부 다 도로 밑에 다 되어 있고 그 배출되는 각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 배출되는 곳은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다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가 다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1일 35만 톤입니다. 그리고 실제 처리되는 거는 약 한 27만 5천 톤이 지금 1일 처리돼서 인천교 유수지로 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류 기준을 저희가 지금 지키지를 못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지금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이 벌금 물고 있는 데는 가자 하수처리장하고 승기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승기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대화를 해서 지하화를 해서 지상 부분은 다 공원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40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지금 가자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2년 동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현대화에 대한 거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뒤의 얘기지만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제 고농도 이제 방류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돼 있는 거는 한 2015년도 이전에는 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이쪽 지역이 거의 목재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라는 이런 게 이제 업종이 이제 우리시가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폐수 처리 전문 업체 이런 거에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고농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서두에 그 PPT를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그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고농도로 방류되는 거를 유입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그 실시 설계 중이고 실시 설계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협의를 지금 환경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착수를 하면은 그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은 이제 방류 수준을 좀 기준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인천교 유수지로다가 저희가 하수처리장 그 방류수를 지금 방류하고 있어요. 그 27만 5천 톤이라는 걸 매 1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 계획상에서는 해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상태는 언제냐면 기본 계획을 20년 전에 해놓은 거를 그대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2040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방류를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상 방류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준설을 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지금 정리를 한다라고 하고 성남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염원이 성남 유수지로 현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청천시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천시에는
그 성남 유수지도 다 유입이 됩니다. 우수에 대한 게. 그런데 초기 우수라 그러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빗물이 초기에 뭐 시간당 몇 미리가 올 때 그 불어오는 초기 오염원, 예를 들면은 도로나 기존 하수관로에 고여 있는 물이나 외부에서 이제 흙먼지나 이런 게 다 이제 초기에는 다 처리장으로 다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의 2배 정도는 유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비점 오염원은 거의 하수 처리장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지금 이제 성남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하수 분야에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지만은 그 나온 중에 패널 중에서 말씀해주신 그 재이용수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천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다 추진하고 각 하수처리장에서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현재 이제 만수천이나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수를 공급해서 물을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도 지금 현재 그 보건화 사업을 하지만은 굴포천도 지금 그 재이용수를 공급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서구에는 지금 공촌천이나 아니면 그 신곡천 같은 경우도 재이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실제 활용 계획을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저희가 재이용수 공급 여부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류하는 수질하고 하천 유지용수를 하는 수질하고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다가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인천시가 정책적으로다가 모든 하천에 이제 권천을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락에서는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모든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한다라기보다는 환경은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할 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나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시민의식이 선제적으로 다 바뀌어야지만 이런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공공이나 아무리 시민 일부가 이렇게 나선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버리는 거에서부터가 그 교육이 되고 어린이들한테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더 우선이지 현재의 이런 사업으로다가만 그 충당한다라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하수나 아니면 환경과 대기나 뭐 악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해가면서 좀 그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천시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뭐 가자, 하수처리장 현대화나 아니면 재이용수 활용 등 인천시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시 대응 현안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8분 패널 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생각보다 좀 말씀 또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했지만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본 현안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계시고 네네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플로어에 먼저 좀 질문자를 받기 전에 그 허식 시의회 의장님께서 뭐 일정으로 좀 참석을 못하셔서 의장님 비서실에서 빈옥만 민원 상담관님께서 오셔서 본 현안에 대한 관련 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다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께서 회장한테 일절 지연됨으로서 이제 참석을 못하셔서 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을 앞으로 나오셔서 네, 말씀하신 게 전달도 잘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네. 인천시의회 허심정리 비서실에 민원 상담
오늘 그 심포지엄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 얼마 전에는 10월 27일 같은데요, 성남 유수지 가장경 인천경 유수지 이 일대를 한번 그 시찰을 하셨고, 형남 유수지의 어떤 차지 상태나 또 현대철 주변의 우수도실 마이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들은 이제 악취를 굉장히 이제 피부적으로 생활에서 느끼고 계신데, 보건환경용으로서 상하반기, 연 상하반기 이제 저기 10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0군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인천 동구 화수동 지역하고 송현동 지역이 악취 취약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그 한 번도 그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더라.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제 악취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게 가자 하수처리장 그 복합 악취 탈취 현황을 보니 뭐 이제 그 침사지를 비롯해서 유입동, 또 포키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 탈취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현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이제 그 시작 떨어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가서 이쪽에서 네. 그래서 의장님께서 대안을 좀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지금 이제 그 유수지 수질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떤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기 대안을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그 유수지는 좀 현재 그 평시에는 이제 그 간조 때 방류를 하는 시스템인 건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그 유수지에 이제 그 저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죠. 그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그 하수 처리가 지금 어떤 방류 수질 기준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그대로 이제 방류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어떤 방법으로냐면 그 유수지에 지금 담겨 있는 물들을 담겨 있는 물들에 대해서 자동 수질 장치를 설치해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이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지금 가자 하수 처리장으로 이 물들을 이제 펌프로 압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 방류 유수지에 저리된 나쁜 수질을 하수 처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굉장히 어떤 그 방류 수질의 기준을 또 충족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계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또 하나 이제 그럼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유수지에 그 지금 이제 고여 있는 오니 또는 슬러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악취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악취가 이제 그 주민들하고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체감 정도와 시험 데이터의 어떤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악취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그 펌프장입니다. 그 펌프장에 이제 악취 시료 채취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 수시, 뭐 이제 이를테면 각 조건마다 날씨가 좋다 할지 아니면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내지는 온도가 높다거나 또 그럴 때 냄새가 뭐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축적된다면 악취에 대한 근본 원인이나 또 어떤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악취에 대한 그 체감도에 대한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장님께서 좀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동구에 그 환경감시원이 4명이 이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환경 수찰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뭐 취약 지역에 대한 신호를 채취해서 분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주민들과 어떤 그런 그 체감도 시험 데이터와 주민들의 체감하는 어떤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뭐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시의회 차원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 문의를 했을 때 협조를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농만 민원 상담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질문을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네, 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죠.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기훈 우리 이사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동구에서 6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진욱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감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뇨 촬영 쭉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그리고 우리 동구가 이 풍향으로 볼 때 저기 그 소각장 있잖아요. 청라에. 소각장, 우리 가자환경 정수장, 우리 유수지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다 동구로 옵니다. 그리고 공장 대기업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체 있는데 우리 거기서 나오는 세수는 우리 동구랑 하고 시루다 갑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동구에 또 우리 암 발생률 이 대한민국 최고가 동구 만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패널 분들, 발제자 자장분들이 계속 생각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좀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보면 현대화 아까 우리 지민구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승기 아주 저기는 우리보다 4년 뒤에 생긴 겁니다. 여기 가자환경 정수관보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시설이. 그리고 악취도 엄청 많이 나는데 뭐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없다는데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하되는 거는 제일 먼저 가자환경 정수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 시키는 그게 아까 뭐 보니까 이 주석이 화가 막 나니까 주소가 없네요. 지금 보면 아까 이게 자료를 볼 때 악취 가림막이 있을 때 없을 때 저게 55.2배가 되더라고요. 저게 때 그냥 가림막을 치지 않을 때는 199가 나왔고 저기는 3.6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36인지 3.6인지 55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구가 지금 보면 주변에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공장이 10,000개 이상이 돼요. 서구하고 동구구 주변에. 그렇다면은 그런 악취 무슨 비사먼지 이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자환경 정수장이 지하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4년이나 뒤에 생긴 거기는 사실 환경도 좋습니다. 승기 승기 정수장 거기 가보면 주변 환경도 좋아요. 여기랑은 완전 차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급이 안 되고 뭐 여기 신문에도 나오고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마음에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무슨 뭐 허식 의장님이 안 오시고 뭐 대신 이렇게 참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저 최계원 우리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장님 또 우리 패널분들 좀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그 실질적인 또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장 한 말씀. 답변은 나중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질의하면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동구 주민이 몇 분이나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수 일동에 사는 최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제가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지금 70평생을 살다 보니까 인천의 발전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환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그 시의원이신 이순학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동구, 서구, 중구가 모여서 이런 토론을 계속 사실은 이게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시청 대기과, 하수과가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동구 주민, 서구 주민, 어떤 때는 남동구 주민까지 와서 이 토론을 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하수 처리장을 대한 폐점물에 대한 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폐점물을 없애려고 하랬더니 환경부에서 이거를 같이 손잡고 하게 되면 몇백억이 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거를 폐점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까 말씀한 폐점물을 우리가 화학적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 가둘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학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땅에 묻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창고 같은 데다 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폐점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물이 찼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하수과에 계신 분도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10m가 되는 상황에 기후 변화가 지금 심한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비가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 퇴적물이라도 우선 먼저 버리고 이걸 나중에 뭐 복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퇴적물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거를 먼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퇴적물에 대한 거는 아까 많은 얘기가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여기에서는 물론 악취도 있고 만약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가 됐을 때 그 물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기업들 체에서 비만 오면 각 부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수관을 틀어다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어깨가 빠졌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환경과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은 관공서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만 계산을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오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럼 제가 그랬어요. 동구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어요. 동구에서 살아봐야 악취가 어떻게 나오고 몸에 느끼지 솔직히 말해서 보건한건 영원에서 수지를 떠가든 대기를 포집을 해봐야 우리 화학적인 숫자는 우리 마음에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수치 이하예요. 그러면 만약에 포집을 해가 동구청에서 포집을 해가요. 악취가 났을 때. 그러면 결과는 뭐 그거는 우리는 이거는 법적인 수치 이하입니다. 그럼 답변이 와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시민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는 그 수치를 우리가 이게 법적인 수치를 낮춰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동구에 살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걸 토론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발표를 할 때 다 이건 숫자요? 다 법적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지금 해봐. 하수과도 아까 재방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재난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태양광으로 뜨는 거요? 예, 좋아요. 전기도 우리가 만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야 될 생각 퇴적물을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퇴적물 때문에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럼 이거 환경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동구, 중구, 서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토론에 이걸 해봐야 아무 지금
지금은 우리 형식적인 토론이지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시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우리 하천 살리기 뭐 이런 것도 다 있긴 하지만 우리 동구의 문제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동구, 서구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거를 다시 시에서 하셔야 돼요. 하숙과하고 대기보존과에서 하셔서 이거를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물을 못 떠요. 우리는요. 물은 뜰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악취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그리고 포집은 또 대기환경과에서도 포집은 아무 때나 못 해줘요. 악취가 날 땐 새벽이에요. 그럼 새벽에 공무원들 보고 나오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하고 토론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예산에 어떻게 되면 솔직히 저는 채은 씨가 환경 문제도 진짜 있어서 내가 아까도 농담을 지금 있을 때 잘해 했어요. 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걸 자꾸 토론을 하고 해서 동구가 되고 서구가 발전이 되고 이런 인천시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걸 기회를 만드는 거는 지금 대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악취의 문제는 우선 잡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대기에 문제가 있어. 우리 화수일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포집을 하러 다녀요. 마을마다 포집을 해서 그것을 대전대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 대기에 대한 대기에 포집을 한 거를 지금 우리가 수치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위에서는 못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토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책상론으로 하면 안 돼요. 현장에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물도 떠보고 물에서 수질이 어떤지를 알고 이게 화학적 문제 우선 물론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서 하수종말 처리 예정에서 문제가 될 때 왜 그러냐면 비 오고 난 뒤에 물 뜬 거하고 비 오기 전에 물 뜬 거하고 틀려요. 화학 수치 나온 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수종말 처리고 인천시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어쩌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대기보전과 수질해서 그거 물을 떠가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고난 건 연구원에서 너희 수치가 넘었어. 벌금만 내면 끝나요. 그거 안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부딪혀야 돼요. 이거를 갖다 계속 우리는 책상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저는 비록 이 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사람이지만 이걸 앞으로 해야 될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채훈 씨 같이 저런 분이 구의원으로 있지만 그 저런 채훈 씨를 비롯하여서 인천시에서 해야 될 거는 이런 토론회를 자주 해야 돼요. 서구, 동구, 중구 모여서 이 토론회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은 길게 했지만 요점이라고 요점도 아니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이게 보존이 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질문 좀 더 받고 그리고 답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당 패널 분께 말씀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있으신가요? 네, 질의 좀 여기 앞부분에.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구 살고 있진 않아요. 과거에 살았었고요.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제가 악취 때문에 사실은 여기 탈출했어요. 역전층 그때 굉장히 공부도 하고 민원도 발생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매월 4월쯤에 역전층이라는 게 생긴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냐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안 올라가고 밑에서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여기 동구 지역이 예전에 염전 지역이고 낮은 지역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게 동구 서구 이쪽 지역 것들의 나쁜 질의 공기들이 쌓인다. 발생원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다 흘러와서 여기 쌓이더라. 그걸 알았어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9층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담배 연기가 거꾸로 꽂혀요. 이렇게 밑으로. 이상한 거죠. 그리고 2000년도 그 당시 살았는데 2000년도에 여기 산업용품 유통센터에 벤처 창업 지원센터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저기 미추홀구 시민회관 쪽으로 도망 나갔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도망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김정필 총리님 오시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여기서 살았어요. 그 벤처 창업 지원센터의 그 입주자들이 거기에서 그 밤을 새울 수 있도록 숙소 쪽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 모두 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다 사람 살게 하느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우리 기침 나고 감기 걸려서 감기가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벤처 창업 원장님 오셨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그 센터를 옮겼습니다. 탈출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기를 재실 때 예를 들어 역전층, 과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역전층이라는 것이 생길 때에 소집을 해보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전에 그 해가지고 어디가 나갔냐면 가자동에 찾았어요. 그 파리 끈끈이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장은 일부러 썩은 내를 묻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 공장의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다른 데로 모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냄새원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실제로 찾아지나 봐요. 그 가지고도 이렇게 좀 다른 데로 모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전층이 생겼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포집을 하고 주민들은 그때의 며칠간의 이 저기가 되게 트라우마잖아요.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 윤광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먼저 제 생각에는 하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선희 선생님 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순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숙과장입니다. 아까 그 승기 현대화사업 때 가자가 더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서는 이제 승기가 먼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203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대화의 시점 아니면은 현재 수질보다도 더 이제 양호한 이제 수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만족해서 방류할 수 있느냐. 현재 뭐 김기용 소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고농도 유입수에 대한 수질은 지금 개선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천교 유수지로다 방류하는 수질 기준도 이제 충족돼서 이제 지킨다라고 보고 또 현재 이제 동구청에서 지금 이 유수지를 지금 준설을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설 문제에 대한 거는 그 동구하고 재난부서하고 예산에 대한 거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 하수처장에서 이제 현대화 사업은 좀 가자는 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형상 보면 이게 남방향으로 이게 그지 바람이 저희 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이곳 쪽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보면 주변에 보면 소각장이 있지, 저기 매립지 있지, 여기 가자 항상 정수장 있죠. 여기서 오는 악취나 모든 비싼 먼지가 이 동구 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게 해풍입니다, 해풍.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그 씻겨 내리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갇혀 있답니다. 그게 이게 안 좋은 그 매연 같은 게 갇혀 있는데 해풍으로 인해서 이 동구 위에 우리 하늘 위에 그 구름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그 저기 공기가. 근데 이제 비가 오거나 또 바람이 불 때 이제
바람이 불려서 나가든지 비에 식혀서 내려온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심각한데요, 동구가. 예, 아니 제가 뭐 충분히 이용국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수처리장 그 현대화하고 현재 일어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의 연관지어서 그 하수처리장을 뭐 현대화 사업을 언제 할 거냐,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언제 시점으로 잡을 건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시점은 저희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막 방류하는데 왜 바다 쪽으로 안 보내고 우리 저기로 내려보내요? 지금 저희가 내려오니까 그게 악취도 더 나고 아까 말씀하신 슬러지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천교 유수지로다가 해서 오염원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나가진 않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를 해서 방류수로다가 해서 유수지로다 방류를 하고, 유수지는 이제 간만주에 따라서 이제 수문을 이제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왜 바다로 방류를 안 하냐라고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천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일부는 거의 유수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로다가 대부분이 방류를 하고 직방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의 유수지는 이 방제 목적도 있지만은 건설 당시서부터 방류 계획을 잡아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뭐 해상 방류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예산상이나 아니면 계획은 없어요. 다만 기본 계획에 있는데 그거를 해상 방류 여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근본 2040에서 검토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 좀 될까요? 보충 설명요? 네. 저희가 시간이 네. 예상된 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짧게 그러면. 왜냐하면 그 이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가자 사업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었는데 우리 이제 이순학 의원님이 이제 서구 출신의 이제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근데 서구 구의원분들은 가자 사업소를 잘 모르세요. 영향은 안 받으니까. 네, 왜 모르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거기는 서구 가자 사업소라든지 인천교 유수지에 대한 민원이 없는 거예요. 서구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구의원들이 어디에 붙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준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준설을 올해도 이제 40억을 들여서 4분의 1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4분의 1인지 40분의 1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이 지금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퍼내는 것 뿐이에요. 40억을 들여서. 그걸 다 보내려면 뭐 2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이제 이영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준설을 하려고 하면은 직관루를 한 상태에서 건조시킨 상태에서 깨끗하게 퍼내야지 이게 준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준설을 저는 하나만 알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그 유수지에 물을 계속 채워놓는 이유는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을 채워놓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좀 우리가 좀 이해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가 대화가 쉽게 오가고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네, 회원님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저희 뭐 한 50분 예상했는데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네, 짧게 그러면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아까 윤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온 역전, 대기의 역전이죠. 저기압 상태에서 발생해서 옛날에 런던에서는 수천 명이 죽었죠. 수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양반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올해는 지금 다 같지 않습니까? 내년에 서구랑 동구랑 중구랑 해서 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한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최현 우리 결국 이사장님도 같이 해서 시 중심으로 해서 동구 혼자서 하기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 예전엔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동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악취에 대해서 고민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서구에서 악취 문제는 서구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12억을 이동용 차량에다가 검출 장치를 달아서 직접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악취 측정 차량을 저희가 구매했어요. 12억을, 그래서 거기에 총 12억을 만들고 12억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20억을 들여서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관제 시스템을. 그래서 사람들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을 마을별로 한 5명씩 뽑아가지고 매일 끝내요. 안 되면 끝내. 인터넷상으로 매일 그 서로 저희가 사실 한 2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한 달에. 그래서 매일 그 보고를 하게 해서 줄인 건수가 줄인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서 한 60%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100건이 나왔었다면 한 40건만 이제 악취를 한 60% 이상 개선을 한 거예요. 개선한 거죠. 동구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협조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기 최기훈 이사장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신다고 하셔서 간략하게 듣고 최기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의논해서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한번 드리고 아까 이제 문기훈 팀장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물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만 또 환경도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픈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순학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의회, 동구의회 또 시의회 또 동구 또 시청 우리 환경공단 또 환경단체 같이 해서 이제 옛날에 인천의 하천 살리기도 그렇게 해서 하수도가 지금의 하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여기가 가장 우심 지역 때 하나예요. 여기 대부분들은 우리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처리 잘했으니까 더 이상 모른다. 또 여기 또 구청은 구청에서 하는 것, 또 시청에서는 A라는 부서는 A라는 부서만 했다 이것만 되거든요. 이제 같이 검토해서 이제 오늘 모든 것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방법도 많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다 생각들이 달라요. 이런 오픈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야만 그게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준선을 할 거나 또 이런 것들도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저는 뭐 2, 3년 이내에 모든 것이 정리할 수 있다. 대신 의지가 있느냐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오늘 그냥 처음 시작한 거에 의미 있고 또 여기 참석한 분들 같이 해서 이 역할을 앞으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안 되는데.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토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또 이 현안 문제를 볼 수 있게 좋은 시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간담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서 그 동구 현안 그 환경 개선 발전에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는 사회자분께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민간 거버넌스의 환경도시 선도 및 무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가좌 수처장 및 인천교 유수지 등 개선 방향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